62세 재혼 후 시작된 남편의 충격적인 통제, 그리고 탈출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몇 번을. 병원 진단, 염증과 상처, 2주간 절대 금지. 지수야, 이리 와. 병원에서 안 된다 했어. 괜찮아, 금방이야. 이게 사랑입니까? 통제입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수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아왔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명절에 전화하고 가끔 용돈 보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너무 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던 공간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TV를 보던 모습이 떠올랐고, 식탁에 앉으면 마주 앉아 식사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맛있네. 그래? 많이 먹어.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킹사이즈 침대의 한쪽은 항상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것 같았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갑고 빈 시트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지수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우리 같이 여행도 가자. 응, 언젠가는.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에 한 남자분이 등록하셨어요. 강태수 씨였습니다. 68살, 전직 경찰서장이셨대요. 그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답게 목소리도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권하셨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수 씨는 그림을 참 따뜻하게 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요. 저도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시간은 처음입니다.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집에만 있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했죠.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딸이 권했어요. 취미 하나 가지라고. 따님이 같이 사세요? 아니요. 부산에 있어요. 자주 못 봐요. 아, 지수 씨는? 저도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다예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5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저도 3년 됐습니다. 아내를 보낸 지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으니까요. 외롭죠? 네. 외로워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자식들은 멀리 있고 혼자 살아가는 일상. 그래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몰라요. 대화가 편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업이 끝나고 둘이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지수 씨. 네. 제가 요즘 지수 씨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저도요. 지수 씨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태수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양가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축하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아들. 태수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간소하게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태수 씨는 경찰서장 출신이라 연금도 넉넉했어요. 지수 씨,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고마워요. 학원 일도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이제 편하게 살자. 처음 석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태수 씨가 차로 학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지수야,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손을 잡고 그림을 보던 시간들. 이 그림 좋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걸어볼까? 그럼 제가 그려드릴게요. 정말? 제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줬어요. 여기 딱이네. 매일 볼 수 있게. 마음에 드세요? 물론이지.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태수 씨가 말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줘야지. 위험할 수도 있잖아. 처음엔 챙겨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마트에 혼자 가려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무거운 것도 있을 텐데. 바로 앞인데 괜찮아.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결국 함께 갔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2주 후엔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수업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 혼자 가도 돼요. 아니야. 같이 가는 게 좋아. 매번 함께 갔습니다. 학원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태수 씨가 항상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거든요. 수업 중간중간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끝나? 조금만 더. 배고파.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결심했어요. 태수 씨, 학원 정리하려고. 진짜, 그게 좋겠다. 너무 힘들어 보였어. 하지만 수입이. 걱정 마. 내 연금으로 충분해. 그래도, 지수야, 평생 일했잖아. 이제 쉬어. 알았어요. 학원 매매 대금은 우리 공동 계좌에 넣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마지막 날,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너희도 그림 계속 그려. 눈물이 났어요. 태수 씨 말대로 공동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그날부터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태수 씨와 둘이. 처음엔 좋았어요. 편하게 쉴 수 있어서. 하지만 3주 후, 저는 산책을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산책 좀 하려고. 지금? 공원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던데. 나랑 같이 가자. 혼자 다녀올게. 안 돼. 위험해. 결국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태수 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 물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와? 보고해야 했어요. 아니,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가니까요. 어디든 태수 씨의 차로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였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둘이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태수 씨가 가까워졌습니다. 키스를 했어요. 처음엔 설렜어요. 부부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은행 가는 길에도 똑같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밖인데. 괜찮아. 아무도 못 봐. 선팅했어. 그날 이후로 외출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도, 은행 가는 길에도, 병원 가는 길에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외출을 거의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둘이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말했어요. 지수야, 이리 와. 일어나자마자였습니다. 아직 세수도 안 했는데. 괜찮아. 이리 와.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또 불렀습니다. 지수야. 응.
잠깐만. 오전이었어요. 빨래를 널다 말고 거실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보는데 또 말했어요. 지수야, 이리 와. 지금? 응, 지금.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불렀어요. 지수야, 또? 할 일도 없는데 뭐 해?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뒤에서 안았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해.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당연히 함께 했습니다. 하루에 5번, 6번, 어떤 날은 7번도 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60대 후반 남성분 계세요? 이거 정상인가요? 처음엔 건강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좀 피곤해서. 조금만. 금방 끝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든요. 어느 날 밤, 힘들어서 거절했어요. 태수 씨,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태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옷을 입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1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돼서 나가봤어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지수야, 나한테 문제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자꾸 거절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좀 힘들어서. 부부인데 그런 것도 안 되면 어떡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사는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 괴롭다는 것, 태수 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집에만 있으니 하루 종일 둘이라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요구받는다는 것,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것,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부니까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디든 함께,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통제라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어요. 밥을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깨도, 허리도, 다리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헐쑥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피부도 칙칙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내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태수 씨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수 씨,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수저를 놓는 태수 씨, 어디 아파? 어느 병원? 여자 문제라. 혼자 가볼게. 태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부인데 왜 숨겨? 나도 알아야지. 숨기는 게 아니라 부인과는 좀. 그래도 내가 가야지. 혼자 가도 괜찮아? 응.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 같이 가자. 어조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물론 태수 씨와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물었어요. 정확히 어디가 아파?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냥 괜찮아질 줄 알았어. 다음부턴 바로 말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 여기서 기다려줘. 금방 나올게. 나도 들어갈게. 부인과인데, 남편인데 뭐가 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름이 호명됐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는 진료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서 기다릴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랫배가 자꾸 아프고 소변 볼 때도 불편해서요. 생리는 언제 끝나셨어요? 5년 전쯤이요. 아, 그럼 폐경이시네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검사를 받다니. 검사 후 다시 진료실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 점막이 많이 얇아져 있고요. 골반 근육도 상당히 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염증이 있습니다. 화면에 빨간 부분이 보였어요. 염증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질 내부에 미세한 상처들이 여러 곳 보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부부 관계가 좀 잦은 편인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질문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회복도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자주, 그것도 무리하게 관계를 하시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환자분 나이가 62이시니까 질벽도 많이 얇아진 상태예요. 마치 종이처럼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가해도 쉽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당분간은 관계를 피하셔야 해요. 최소 2주는 쉬셔야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이 나이에 하루 여러 번은 솔직히 몸이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폐경 여성분들은요. 남편분께 이 상황을 설명하시고 횟수를 좀 줄이셔야 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염증이 반복됩니다. 목이 맸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줄여달라고 말하면 또 화낼 텐데.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항염증제하고 질에 바르는 연고요. 그리고 근육 긴장 풀어주는 약도 드릴게요.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도 같이 드릴게요.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확인해야 해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바로 일어났어요. 뭐래? 괜찮대. 거짓말하지 마. 표정 이상해. 진짜 괜찮대.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계속 물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어? 그냥 몸이 좀 안 좋대. 약 처방 받았어? 항염증제랑 여러 가지. 염증, 어디에? 그냥 여자 쪽이야. 뭐래? 자세히 말해봐. 2주 후에 다시 오래. 태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주. 그동안 뭐 하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관계를 피하라는 말을.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수 씨가 옆에 누웠습니다. 지수야. 응. 괜찮아? 좀 쉬고 싶어. 병원 갔다 왔잖아. 괜찮다며? 온몸이 긴장됐어요. 그래도 진짜 아파. 조금만. 태수 씨, 금방이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태수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아까 약 먹었잖아.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더 아파.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태수 씨가 안았습니다. 지수야. 몸이 굳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한 번 했잖아. 괜찮아. 그래도 조금만. 또다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끝나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태수 씨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혼자 남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 씨가 나오기 전에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옆에 누웠습니다. 잘 자. 응.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태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미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한테? 태수 씨는 이해 못할 거야. 그럼 누구? 미선 언니가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언니였어요. 재혼하고 나서 연락을 못했어요. 태수 씨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요. 언니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만 태수 씨가 알면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내일 전화해 봐야겠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태수 씨가 낮잠을 잤습니다. 기회였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지수야. 어머, 지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했어요.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 좀 만나자. 그래, 언제? 지금 괜찮아? 응, 아니, 잠깐만. 태수 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자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럼, 어디서 볼까? 역 근처 카페 2시.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언니를 만나면 다 얘기해야지. 이 답답함을, 괴로움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야? 아, 친구. 무슨 친구? 옛날에 아는 언니. 뭐래? 그냥 안부 물어봤어. 그래. 언제 통화했어? 방금? 응. 뭐라고 했는데? 그냥 잘 지내냐고. 거짓말이었어요. 내일 만나기로 한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친구 만나는 건 좋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일 몰래 나가야 하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태수 씨가 말했어요. 내일 뭐 해? 집에 있을 거야. 나 오후에 병원 가야 해. 검진. 혼자 갈 거야? 응. 기회였어요. 태수 씨가 병원 가는 동안 미선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시에 가? 1시쯤.